안녕하십니까. 중3 때 우리 반에 어 말이 되게 없고 까무잡잡하고 어 자그마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 중3 때 그 친구가 저쪽 근처에 살았어. 이제 제가 학교 이름은 제가 고덕중학교를 나왔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요 하남에서 고덕동이 멀지 않아요. 같은 동쪽에서 이제 더 오면 하남인데 저쪽 근처에 살았던 친구인데 별 말은 없고 한데 뭐 그렇다고 뭐가 이상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특이한 점도 없고 그런 친구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놀랐던 게 간질 그 발작을 하는 걸 보고 너무 무섭더라고. 너무 눈 딱 돌아가고 거품 나오고 이, 이 책상에 앉아있던 게 이렇게 팍 뒤쪽으로 가면서 몸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경련을 하는 그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이게 다 신경이랑 관련된 거고 뇌랑 관련된 거고 하는데 이제 그 친구는 그때 중3 때 그렇게 보고 나고 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참 궁금하네. 본 적은 없는데 이 근처에 아직도 살런지. 그것도 이제 신경적인 어떤 질환 그런 거죠. 이제 뇌랑 관련된 거. 저도 이제 이제 뇌 그 밑에 기저 문에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저는 이제 그 전달 물질에 이제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뇌 오른쪽 뇌와 왼쪽 뇌가 있잖아요. 이렇게 둥그렇게 두부 덩어리 이렇게 꼬여 있는 두부 덩어리 같은 거에 사이에 뇌량이 있는데 오늘의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뇌과학 좀 업데이트된 그 뇌과학에 대해서 그냥 일반인 수준에서 무슨 영역이 어떻고 무슨 영역이 어떻고 말을 하는 영역 뭐 보는 영역 듣는 영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대는 뇌를 보는 게 오히려 그 가소성에 대해서 플라스티시티에 대해서 더 이렇게 하고 세포적인 면에서도 뇌세포에 대해서 전이랑 다른 조금 더 이게 굉장히 적응력이나 생존력이 그러니까 있는 거죠. 그런 측면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거랑 관련해서 뇌량 오른쪽 뇌 왼쪽 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거에 대한 것은 이제 대부분 간질을 앓는 환자들이 그거를 그게 굉장하거든요. 제가 그때 보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대낮에 그 교실이 중3 남자애들 제가 남녀공학이었지만 중3 때는 또 남자반이었어요. 짜증나게. 근데 남초 현상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에는 우리 때는 이제 더 심하고 근데 그걸 보고 이거는 무슨 영화 그때 친구들 집에서 뭐 13일의 금요일이니 뭐 이런 영화 본 거보다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본인과 주위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 뇌량 부분을 절단을 하는 그런 수술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방부와 좌방부의 기능이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것. 왼쪽. 지금 이게 여러분이 볼 때 여기가 오른쪽이 아니라 여기가 왼쪽입니다. 지금 이게 그대로
그 반전 없이 그대로 가는 거라서 왼쪽 오른쪽이 여기가 오른쪽이에요. 근데 요 왼쪽이 논리적인 거, 그리고 오른쪽이 뭐 예를 들면은 뭐라고 합니까, 뭐 어떤 예술적인 게 될 수도 있고 어떤 공간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되고, 여기는 이제 말이랑 관련된 거 이렇게 이제 그 되죠. 근데 이제 그것도 지금 오늘 얘기할 것은 그거랑 관련된 이 얘기 저 얘기 뇌에 대해서 조금 주절주절 노동처럼 하는데, 그것도 지금은 절단이 돼도 오른쪽에서도 언어 쪽 그것도 능력도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다 적응을 해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제 전에 말씀드렸듯이 뒤에 있는 시각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감각령으로 묶이고, 왜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언어 영역도 어디에 딱 뭐하 영역, 명 영역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운회전에 이것은 굉장히 좀 독특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그 진화 방식이었고, 전문화되고 굉장히 빠르고, 우리는 오른쪽 왼쪽이 이거 뭐라고 합니까, 교차되어 있어요. 눈만 봐도 그렇죠. 눈만 봐도 오른쪽 망막에 맺힌 게 왼쪽, 우리 전에 시각령이라고 배웠던 거, 근데 뭐 아직도 시각령이라고도 쓰고 감각령으로 묶이죠 이제 현대의 그 신경과학에서는. 왜냐하면 다 지들이 필요한 부분에 뭐가 없으면은 지들이 또 다시 일을 하고 하거든. 그리고 예전에 시상하부라고 배웠던 것도 지금은 시상이고, 시상. 내가 지금 그거를 저기로 잘 못하겠네. 그게 개통, 무슨 계통일까? 라틴어 계통일까? 근데 거기에서 시상 하부가 빠져요. 그래서 시상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시상이라고 부르기도 해 그냥. 그러니까 뇌에 대해서 이제 좀 달리 생각을 하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왼쪽 뇌는 좀 차이가 있고, 왼쪽 뇌가,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오른쪽 뇌와 왼쪽 뇌, 그 간질 중3 때 그 충격적이었던 거, 그리고 오른쪽 뇌와 왼쪽 뇌, 그리고 그럼 뇌가 어디 있나, 나. 현대과학에서는 이제 만약에 환원주의적으로 보면 뇌가 나거든요. 근데 뇌는 오른쪽 왼쪽이 나눠져 있어. 그리고 뇌량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뇌량으로 연결된 나는 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뭐 간질 환자가 됐거나 아니면 다른 사고로 돼서 뇌량을 절제를 해버리면은 그 뇌 중에서 어느 게 나냐, 이런 게 이제 복잡한 문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왼쪽 눈, 이쪽 눈으로 뭘 봤어. 보면은 운해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물어보는 거야. 이 뇌량이 없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지금 예를 들어 바나나를 왼쪽에서 본 다음에 바나나를 봤죠 하면은 아니라고 대답을 해요. 못 봤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일로 정보가 안 넘어오니까, 이쪽으로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쪽으로 본 거는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바로 얘기가 되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쪽으로 본 게 몸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빛 같은 걸로 실험을 하면은 왼쪽 눈으로 빛이 들어올 때 말로는 안 봤다, 빛이 없다고 하는데, 빛이 있는 곳을 가리키라고 하면은 손으로 가리킨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이제 저기 뭐냐,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전혀 다른 어떤 물체를 보여주고, 그러면 이제 이 본 사람은 오른쪽 눈으로 본 것만 논리적으로 본 게 되는 거야. 근데 왼쪽으로도 뭐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뇌량이 끊기면은 이쪽으로는 안 가는 거야, 왼쪽으로는. 그래서 왼쪽이 나에 해당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조금 더 뭐 통합적이고 뭐랄까, 그거를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이제 오른쪽도 이제
그런 역할도 한다는 것까지가 이제 최근까지 이제 그 뭐랄까 성과인데, 재미있는 것은 왼쪽으로 봐서 오른쪽이랑 왼쪽에 이제 다른 걸 보여주면은 그 이야기를 왼쪽이 꾸며낸다는 거야. 꾸며낸다는 거야. 아, 내가 뭐 지금 그 실험이 정확히 뭐였는지 생각이 안 나네. 뭐 눈이 오는 장면이랑 눈이 쌓인 장면이랑 그런 장면이랑 두 개를 양쪽으로 보여줘. 그러면은 그거랑 관련된 거를 이렇게 잡으라고 하면은, 눈이 오는 장면에서 예를 들면은 삽을 짚고, 그다음에 닭장 뭐 여기에서는 뭐 계란 이런 거를 이제 선택을 하는데, 이 뇌량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선택은 이게 보는 것도 교차가 되지만은, 신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대로 이쪽 목이 하면 오른쪽으로 마비가 오고, 이렇게 디스크 같은 거 저도 지금 오른쪽으로 이제 좀 그렇거든요. 이 뭐 내장증이라든지 디스크가 이제 왼쪽 부분으로 심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여기에서 삽을 지은 잡아 일단 몸으로는 반응을 하는 거야. 설명으로는 안 돼. 설명으로는 눈을 본 적이 없고, 설명으로는 닭만 본 거야. 닭만 봤는데 삽을 잡았잖아. 그 이유를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은 왼쪽 뇌가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뭐라고 만들어내냐면, 닭장은 더러워지기 때문에 치워야 된다는 거야, 삽으로. 아, 이렇게 나름대로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 사람 나라고 하는 게, 저는 제가 물리학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은, 환원주의라기보다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어쨌든 그냥 완전 과학적인 환원주의자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영혼 이런 게 있다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확률적인 사건 뭐 이런 얘기는 뭐 많이 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한 얘기를 해서, 확률적인 그 사건, 그 궤적, 그 의미의 연쇄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길 수 있는 거는 교감이나 의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왼쪽에서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걸 만들어내고, 저희 거기에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가면, 과학적으로는 이제 거기까지인 거고, 하나 더 들어가면은 진짜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과연 뭔가. 왼쪽은 왜 그렇게 생존하려고 이제 그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뭐가 아기가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편도체가 호랑이랑 비슷한 것만 봐도, 호랑이인지 아닌지, 뱀이랑 비슷한 것만, 독사랑 비슷한 것만 봐도 뱀인지 아닌지를 이성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바로 튀거나 뭐 이 반응. 왼쪽에서도 그런 반응이, 어떤 자신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불가피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걸 나름대로 하나로 묶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닌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건 뭘까? 그런 게 늘 궁금한 거죠. 뇌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보는 것으로 이제 왼쪽 뇌, 오른쪽 뇌가 그런 담당을 한다는 것이고, 뭐 짧게 요약하자면 관절은 이제 중간에 뇌량을 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이게 하나의 어떤 뭐랄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나, 요 입장에서 그 해석기라고 해요. 그걸 왼쪽에 그 작용을 해석기라고 해요. 그 거짓말 말을 꾸며내는 것, 그 작용을 인간이 그거 하잖아요. 근데 뇌량이 있어도 하잖아요. 근데
물론 뇌량이 끊어진 사람은 제가 여기서 지금 자세히 얘기는 못했지만은 그 외계인 손 증후군이라고 해서 두 개의 인격이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건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그거를 생각을 하면은 저는 그래도 사람의 그런 여러 작용이 신경과학적인 것이 설명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환원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밑바닥에 이 가소성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놈이 뭔지, 그게 늘 이제 어떤 탐구 과제고 궁금증이죠. 그런 거에 좀 이렇게 그런 걸 밑바닥까지 좀 찾고 그래야겠죠. 제가 5일이건 50년이건 이렇게 사는 동안에 아주 깊은 밑바닥 그 차원에서 전 다른 거를 그 밑바닥에서 놀라운 걸 찾거나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하나 순간순간 여러 내가 이제 그 의미를 맺어가는 관계라든지 이 순간순간 이 살면서 이렇게 하는 순간순간 요거를 최대한 그 내가 생각하는 가치에 맞는 그런 사건의 연쇄, 지각하고 반응하고 교감하고 어떤 의미를 향해서 가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고, 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를 하는 놈이 뭔가 그런 이제 그게 아마 그 불교라든지 이런 데에서 찾으려고 하는, 제가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 그 만아식, 말라식, 그리고 그 밑에 아래아식, 이런 것이 아마도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